자, 21번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양한 풀이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결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관계식에서 우리가 A2로 한번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공비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금방 눈치를 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6 빼기 A4도 A4로 한번 묶어줘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비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얘를 첫 번째 했던 요거를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A4도 뭐예요? 그렇죠? A2에다가 공비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r제곱 마이너스 1도 r 플러스 1과 r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한번 분리해 봤어요. 인수분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C8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거 A2와 r 더하기 1 얘와 같은 게 얘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렇게 곱한 게 1이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겠네. 바로보다. 그죠? r제곱에다가 r-1을 곱한 것이 18이다라는 것이 금방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눈치가 좀 있으면은 요 공비가 이제 3이 되는 것을 금방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r-3과 그다음에 r 다다다다당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r에 대한 2차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공비는 모든 항이 실수이기 때문에 공비도 실수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모두 항의 값도 실수, 공비도 실수,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공비가 허수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기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렵지 않게 공비는 3이야 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비가 허수인 경우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공비가 실수인 것만 다루도록 한다.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공비가 3인 걸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공비가 3인 것을 다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A2는 3을 집어넣으면 4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4분의 1이라는 것도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이렇게 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1 첫 번째 항의 역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은 곱하기 3으로 해서 두 번째로 넘어간 게 4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12분의 1이 되어서요. 내가 찾는 정답은 역수 12가 되어서 뭐 정답은 이거 객관식 단답형이구나. 12가 되겠죠. 21번은 뭐 어렵지 않았고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을 적당히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R이 3이라는 것만 잘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등 비수열입니다. 등 비수열이 있는데요. SN이 있어요. 그럴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 N을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어떤 걸 집어넣어도 등식은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자연수에 대해서만큼은 얘가 이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럴 때 네 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Sn 더하기 3에서 Sn을 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 더하기 3까지를 다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한 거를 빼면은 뭐만 남지? 그렇죠? 맨 뒤에 거 3개만 남는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것은 A의 N 더하기 1 그리고 A의 N 더하기 2 그리고 A의 N 더하기 3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봐보세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뭐를 강조했냐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렇죠? 자연수 1, 2, 3 어떤 게 들어가도 뭐 100, 200, 300 어떤 게 들어가도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n 자연수 n을 정역으로 갖는 뭐다? 그렇죠? 항등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생기면은 이게 무조건 성립할까?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항등식에서도 배웠듯 똑같이 생기면 됩니다. 좌변, 우변이 그냥 똑같이 생기면 n을 집어넣었을 때도 역시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왼쪽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좀 해볼게요. 좌변을. 자, a n 더하기 1은 뭐예요? 그죠?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이죠. 이거 이해되시죠? 더하기. 그러면은 항의 번호가 하나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비를 하나씩만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1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A1 곱하기 R의 N 플러스 2제곱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항등식이야.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기면 됩니다. 즉 구조가 똑같고 아무도 똑같이 생기면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오른쪽을 어떻게 생겨먹었어? 오른쪽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수에 n-1이 딱 들어있고 지수에 딸려있는 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개수 13이 있는 구조야. 이 구조를 왼쪽에다가 똑같이 맞춰 보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에다가 공비 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를 맞춰주는 거죠. 지수를 n-1제곱으로 맞춰줄 거야.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러면은 거기 밑에 딸려있는 R이 3이 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앞에 있는 개수도 얘가 13이 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R의 n-1제곱을 여기에서 뽑아낸 거잖아. 공통인수를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뭐뭐뭐뭐 남아요. 여기 뭐 남지? 그쵸? A1 곱하기 R 이렇게 남지. 검토해보면 됩니다. 이거 두 개 곱해보세요. 이렇게 곱해보세요. 그러면은 A1 곱하기 R은 지수끼리는 더해져야 되잖아. 그럼 여기 1제곱이니까 더해지면은 N제곱 되는 거 보이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A1 곱하기 두 번째 거는 R의 N, R의 2제곱이죠. 2제곱이지. 그 다음에 A1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검토해보세요. 이거 전개해봐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쵸? 13 곱하기 3n-1제곱이야. 자, 자연수 n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기면 되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똑같이 구조를 맞춰줬으면 이제는 그쵸? 그 비교만 값의 비교만 맞춰주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쵸? 요 r은 3이 되면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다다다다당 이 녀석의 개수가 13이 되면 딱 맞겠지. 자, 그러면은 R에 해당하는 값은 3이 되고요. 즉 공비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여기다 따다닥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얼마지? 그렇죠? 여기서 A1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R제곱 R 세제곱이잖아. 그럼 R이 지금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죠? 3 플러스 9 플러스 27이니까 얼마니? 39죠. 39. 그러니까 39 A1은 얼마란 얘기예요? 13이다. 따라서 A1은 3분의 1이면 되겠지.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비는 3,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인 그러한 등비수열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괜찮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네 번째 항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항 구했고 공비의 세제곱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이었고요. 공비의 세제곱은 27이죠. 3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9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물론 여러 가지 풀이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똑같이 생기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3번입니다. 공차가 정수인 등자수열, 정수라고 하는 공차의 조건이 문제를 풀 때 또 쓰이겠죠. 이런 거 머릿속에 간직하진 상태에서 자, 일단은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0이야. 그럼 당연히 가운데 껴있는 A사가 0일 수밖에 없다.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금방 눈에 보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힌트가 되죠, 얘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좀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절대값을 처리할 때에는 언제나 뭐를 고민하게 돼요. 그죠? 요 AK, 요 절대값의 알맹이 값이 0 이상이냐 혹은 0보다 작은 음수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A4가 0이에요. 근데 지금 공차가 정수라고만 했지 양의 정수인지 음의 정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도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공차가 양의 정수, 즉 자연수여야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점점점 커지는 증가수열이니까 A4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항은 0보다 큰 양수 그리고 1, 2, 3, A1, 2, 3은 다 음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당연히 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차가 음수라면 뭐야? 음수라면은 오히려 항의 보도가 커질수록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A5, A6, A7 이런 게 이제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A1, 2, 3, A1, A2, A3이 양수가 되는 이러한 패턴은 당연하게도 생각이 들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우리가 요 시그마 있는 부분 요거 식을 좀 예쁘게 미리 설계를 좀 해놓고 가야겠지. 자, 만약에 이런 쿵저럭쿵 해가지고 요 절대값 AK를 풀어줄 때 우리는 그 AK 뭐죠? 요 알맹이 값이 만약에 0을 포함한 이상이면 뭐가 돼요? 그냥 절대값이 의미가 없지. 그냥 AK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게 두 개 더해져 있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녀석은 EAK가 되는 거죠. 요 알맹이가. 그죠? 요 알맹이가. 근데 만약에 AK가 음수라면
그쵸? 항해값이 k일 때 그 ak가 음수라면은 이건 그냥 뭐예요? 마이너스를 먹고 나오니까 다시 얘랑 삭제되기 때문에 그냥 0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첫 번째, 공차가 정수이긴 한데 만약에 양의 정수일 때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뒤에 부분 A1, 앞에 부분 A1, A2, A3 이렇게 세 개는 음수가 돼야겠지? 음수 맞죠? 그러면은 이 말은 A1, A2, A3 이렇게 세 개의 항은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A4는 0이긴 한데 그냥 A4를 포함해서 A4, A5, A6 이렇게 세 개는 0 이상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미 0 이상이라고 쓴 거는 그냥 A4를 같이 한 번에 이야기를 뭐 하려고 했던 의도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1부터 6까지만 우리가 이제 관찰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6까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면은 우리가 이 상태를 가지고 시그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그냥 AK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들어갈 텐데 1, 2, 3번이 들어갈 때에는 뭐다? 그죠? 여기가 다 여기 절대값 알맹이가 다 음수니까 다 뭐야? 이거 더해진 게 그냥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겠고요. 4, 5, 6이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그쵸? 2AK 똑같은 게 두 번 더해지는 거잖아. 2AK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배의 한 번에 4, 5, 6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생각할 수가 있겠다. 걔가 바로 뭐다? 31호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괜찮지.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더 정리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A4는 일단 0이에요. 0이면은 A5 더하기 A6이 15이로구나 라는 생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공차가 정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양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A5 더하기 A6이 15인데 우리는 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처음에 그쵸? A4가 0이라는 거를 생각해서 만들어낸 식이잖아. 그러면은 A5는 0에다가 D만 한 번 더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A6은 당연히 2D가 되지. 그럼 D 더하기 2D, 즉 3D가 15란 얘기는 D가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죠. 5. 그래서 A5는 바로 보다 5로구나. A6은 11호구나. 이런 생각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공차 D가 바로 5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9잖아요. 그러면은 A9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A4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A4를 기준으로 가자. A4 더하기 5D라는 거죠. 그럼 A4가 0이었기 때문에 0 더하기 5D. D는 아까 5였잖아. 그러니까 5, 25 해가지고 25가 나오는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지. 깔끔하게 풀어졌죠. 그러니까 답은 25일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두 번째, 공차가 음의 정수라면 왜 안 될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맞겠지. 자, 그러면은 반대로 D가 음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네 번째 항이 0이기 때문에 오히려 A1, A2, A3이 플러스 A 값을 갖겠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A1, A2, A3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양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A4는 그렇죠. A4 여기다 줄게요. 그죠? A4, 그 다음에 A5, A6 이렇게 되는 것은 0을 포함해서 음의 값을 갖겠지. 이것도 그냥 이렇게 괜히 썼나? 얘가 0이라서 그냥 여기다 쓴 거예요. 아무튼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또 시그마의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시그마의 식을 1번부터 6번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AK를 정리해주면은 해보세요. 일단은 거꾸로 가는 거야. 4, 5, 6은 그냥 음수잖아. 0을 포함해서 그죠? 그러면 그냥 요거 두 개 더한 거는 그냥 0이야. 0, 0, 0, 0. 맞죠? 그러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냥 1, 2, 3, 1, 2, 3, 1, 2, 3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니까 딱 두 배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두 배의 A1, A2, A3 얘가 바로 뭐예요? 30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세요. A1, A2, A3 요거만큼만 더한 거는 15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A2가 딱 뭐야? 5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왜죠? 왜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가운데 값 곱하기 항의 개수. 가운데 값이 5가 되어야 5, 3, 15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A2가 5임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두 번째 항이 5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정보는 네 번째 항 0이잖아. 그러면은 보세요. 얼마가 더 들어갔어?
2D가 더 들어갔더니 걔가 5가 마이너스 5가 된 거 아니야. 맞나? 다시 한번 여기서 하면은 2D가 더 갔더니 마이너스 5가 되었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그렇죠. D가 음수이긴 한데 음의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탈락이란 얘기야. 왜? 음의 음수든 양수든 정수어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D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아까 했던 25가 정답인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공차의 부호에 따라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A3, A8이야. 공차가 양수란 얘기는 항해 번호가 커질수록 값도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되네요. 12와 2로 되겠죠. 그래서 x-2 그리고 x-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작은 게 A3, 그러니까 A3은 얼마예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8은 얼마니? 12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물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쵸? 이 등차수열의 합이잖아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뭐지? 그쵸? 2분의 항해개수 뭐예요? 3부터 8은 6개 맞나? 3, 4, 5, 6, 7, 8 6개 맞죠? 6개 곱하기. 그 다음에 A3부터 A8까지 더한 것의 처음과 마지막. 그죠? 처음은 3, 그리고 뒷부분은 A8 이렇게 되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A3과 A8의 값을 실제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2와 12를 넣어가지고 계산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되면은 2분의 6 곱하기 2 더하기 12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얼마예요? 여기가 14니까 6, 7, 42가 돼가지고 정답은 뭐 2번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도 괜찮죠.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 답 딱딱 나오니까 바로 그냥 각각 대입하는 느낌으로 갔지만, 우리는 그냥 이거를 두 번째 근과, 그렇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잡아내도요. 그냥 두 근의 합 A3 더하기 A8은 14예요 라고 그냥 A3과 A8을 굳이 몰라도, 그죠? 두 근의 합을 바로 여기다가 그냥 14라고 대입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뭐 똑같은 거구나. 아무튼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뭐야 두 근의 합 갖다가 집어넣어 이렇게 해도 괜찮은 문제. 그냥 공식을 잘 암기하고 있나 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첫 장이 3인 등 비수열에 대해서 다섯 번째 장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간단한 문제인 거죠. 자, A2분의 A3은 그렇죠, 공비. 그 다음 A4분의 A6은 공비의 제곱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개를 뺐더니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죠. 다 넘겨봐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R제곱 마이너스 R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분수가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R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 정도는 눈에 보여야지. 그치? 그러니까 공비는 2분의 1이에요 라는 것 금방 찾아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 A5는 내가 찾는 답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4제곱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알려줬고요. 공비는 방금 2분의 1이라고 찾았기 때문에 4제곱하면은 16분의 1이 되죠. 그래서 16분의 3이 되고, 당연히 이거 서로 소인 자연수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더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19가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게 왜 사삼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7번입니다. 등차 수열이 있어요. 세 번째 항의 값이 4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와 나를 만족하는 그러한 K를 찾아봐라. 4 이상이래요. 아무튼 그렇다. 자, 가를 볼게요. A에서 K 빼기 3 더하기 A K 빼기 1은 마이너스 24. 자, 얘는 뭐일까? 등차 수열에서 두 개의 항이 더해져 있으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등차 중항. 가운데는 뭐가 있니 친구들? K 빼기 3, K 빼기 2, K 빼기 1.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에는 K 빼기 2번째 항이 있고요. 즉 등차 중항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배의 A, K-2가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AK-2번째 항이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K번째 항까지 합이 K제곱이야. 그러면은 뭐야 하면서 공식을 한번 써보는 거죠. SK이죠. K까지 합은 당연히 2분의 항의 개수가 K개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항은 K번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얘가 이제 K제곱이 된대요.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가를 통해서 이 힌트를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
세 번째 항의 값이 40이래요. 도대체 이거는 뭐야? 즉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봐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당연하게도 떠올라야 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뭐예요? 그렇죠? 항의 번호의 합이 같으면 서로 값도 합도 같다. 다시 한번 말이 좀 이상했다. 두 개의 수열의 항이 있는데 항의 번호의 합이 k 플러스 1이죠. 보세요. 여기도 항의 번호의 합이 k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두 개의 항의 합은 이거 두 개의 항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A1 더하기 AK를 누구 대신 쓸 수 있어요? 누구로 대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 두 개를 더한 걸로 대신 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0이죠. 30 이렇게 됩니다. 30.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식을 정리해 주시면은 15K가 바로 K 제곱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K는 뭐다? 그렇죠. 양수이기 때문에 왜냐고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하나 날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15는 바로 K가 되어서 4 이상인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15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어서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굳이 4 이상을 언급한 이유는 여기 항의 번호 여기 보이죠? 여기 보통 여기가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은 K에다가 1, 2, 3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4 이상인 자연수라고 안전하게 얘기를 해준 거고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꼭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8번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가를 볼게요. 뭐 보시면은 역시 등차 중앙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걔가 0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뭐야? 그러면은 약간 장난이죠 이거? 나에서 얘가 삭제되는 거죠. 대입질이 0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나에서 절대값 A6이 3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바로 여섯 번째 항의 값은 3이던가 혹은 여섯 번째 항의 값은 마이너스 3이던가 둘 중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A7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차가 양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항의 번호가 작으면 값도 작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A7이 0인데 건방지게 A6이 양수일 수가 없겠지. 항의 번호가 작으면 값도 작아야 되잖아. 왜냐고? 공차가 양수니까. 그러면은 A6은 마3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공차가 얼마란 얘기죠? 그렇죠. 3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아냈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A2의 값을 구하래요. A2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A2의 값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방금 우리가 뭐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A7 한번 써볼까요? A7에서 OD만큼을 뒤로 가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그러면 H7이 0이었고요. 마이너스 3, 5, 15가 되어서 마이너스 15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복습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9번입니다. 첫 번째 항이 50이래요.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SN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SN의 식을 우리가 잡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SN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2분의 D n 제곱 더하기 적당한 개수의 1차항이 있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없다. 여기서 딱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공차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은 SN은 뭐란 얘기야? 그렇죠. 마이너스 2n 제곱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개수가 존재하는 1차항 여기서 딱 끝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이 1차항의 개수가 궁금하긴 한데 뭘 힌트로 가져가면 돼요? 첫째 항이 50이래요. 자, 첫째 항이 A1 50인데 그것은 곧 S1하고도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50이 되도록만 요 상수항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상수항 딱 남고 걔가 50이 되려면 얘는 52가 돼야겠지. 여기가 52n이란 얘기야.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예쁘게 좀 더 다시 써볼게요. SN이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52n.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느라 좀 말이 블라블라블라 했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슥슥 보고 이거 1초 만에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 값이 최대래요. 한번 해볼까요? m부터 m 더하기 4까지거든. 그러면은 차분히 더해보자. SM 더하기 1 더하기 SM 더하기 2 더하기 SM 더하기 3 더하기 마지막으로 SM 더하기 4야.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연속된 항의 값. 맞아요? 지금 얘가 이제 SN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또 뭐예요? 뭐를 이용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렇죠? 바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인데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2 음수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눈으로 관찰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맞죠? 물론 우리의 여기에서 이제 뭐 맹점이라고 할까? 뭐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물론 자연수예요. 하지만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한들 어차피 자연수는 실수 중에 하나잖아. 실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n을 그냥 실수 전체라고 잡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 위에 정의역들에 해당하는 값들이 놓여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흐름을 우리가 그냥 실선에서 관찰, 추적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점을 지나는 거는 딱 하나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뭐야? 위로 볼록인 그래프고 지금 이거는 얼마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n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지? 26n인가요? 그러면은 축이 마이너스 n 빼기 13의 제곱 뿅뿅뿅이니까 축은 13이네요. 좋아요. 그러면 축은 13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지. 선생님이 지금 이쪽을 안 그린 이유는 어차피 내가 관찰하는 자연수는 양수의 부분집합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일단은 다행히도 13이 뭐예요? 13이 그죠? 정의역에 속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값도 정확하게 내가 찾는 건 모르겠지만 S13이라고 하는 내가 다루는 값 중에 하나인 거죠. 아무튼 그렇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연속된 5개의 항해값들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한대요. 그럼 생각해봐봐. 13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도 다 뭐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그쵸? 어차피 이 실선 위에 있는 어떠한 정의역을 자연수로 하는 이러한 점들이 바로 SN들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5개를 연속으로 더했을 때 가장 크려면 당연히 이쪽 제일 꼭대기 근처에 옹기종기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큰 것끼리 더해야 제일 커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의역이 13. 이게 대칭축이 왜 자연수가 이렇게 자연수가 되도록 잡은 의도를 알겠죠. 왜냐면은 정확하게 지금 홀수계잖아. 그러니까 한가운데를 13으로 잡아야 좌우에 2개씩.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표기해 볼게요. 좌우에 2개씩.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오른쪽에도 하나, 둘 이렇게 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렇게 더한 거 요거. 이렇게 더한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연속된 그 점의 값 5개를 구할 건데, 그죠? 근데 그게 가장 크려면 당연히 이거 되는 거는 뭐 굳이 무슨 말이 필요해, 그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m 값은 뭐야? 시작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1이 되고 물론 그 다음에는 12, 13, 14, 15 이렇게 5개인데 시작하는 값은 m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m 값 4번 1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요거 두 개를 가지고 SN을 바로 잡는 거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뭐다? 그렇죠. 그래프로 그려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눈으로 관찰해 가면서 정확하게 값을 구해내고자 하는 것.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첫째 항에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그럴 때 S9와 S18의 값이 같다고 했을 때요. T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요. 그럴 때 그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된대요. 그럴 때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다. 딱 보면은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근데 차근차근히 더 뜯어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배운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 SN은 뭐였어요? 그죠? 2분의 D n제곱 플러스 뿅뿅뿅뿅 n 여기서 딱 끝났지. 뭐였어요? 그죠? n에 대한 상성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9와 18을 더한 게 서로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 이제 요거 공차의 부호에 따라서 이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2차 함수의 그 특징, 2차 함수의 그래프 특징은 대칭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9와 18을 넣었을 때 서로 같다는 얘기는 어떤 값이 높이가 같은데 그러면 이쪽이 9가 되고 이쪽이 18이 되는 상황도 괜찮고 만약에 또 이렇게 높이가 같은데 여기가 이제 9가 되고 여기가 이제 18이 되는 이런 상황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죠? 그렇죠? 요 공차의 부호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아무리 쳐다봐도
공차의 정보,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든 이런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든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우리가 뭐 공차가 뭐야 확실하게 그림을 찾아야 돼라고 집착할 필요는 없는 문제고 그냥 편한 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편한 거 더 예쁜 거를 골라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좀 예쁘게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런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9와 18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적당히 여기 대칭축이 다다다당 있어가지고요, 그죠? 높이가 같은 뭐 이 점과 이 점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9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18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 높이가 똑같은 이 함수값이 S9이기도 하고요, S18이기도 한 거지. 요 그래프가 바로 SN의 그래프인 거예요. 맞죠? 물론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선을 그렸지만 우리는 그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이 점들을 관찰하는 거야. 맞나요? 근데 그 점들이 어디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실선 라인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 점들의 흐름을 우리는 실선으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대칭축이 선생님이 물론 그냥 대충 그렸지만 여기가 이제 2분의 27이라는 걸 알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 있죠. 요기 끝에. 야, 이 점은 좌표가 뭐겠니? 그쵸?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한 거랑 여기 있는 요 끝을 더한 거랑 서로 같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가 27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됐고요. 물론 그림은 좀 이상하긴 하다. 이게 반반이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TN이라고 하는 것은요, SK를 원소로 합니다. 근데 K라고 하는 것은 1부터 2 해가지고 n번째까지의 합을 그 값을 취하고 있어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된대요. 일단 여러분들 복습 하나 하고 가자. 집합에서는 중복 원소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 1, 1, 2 이렇게 안 쓴다고. 그냥 이렇게 써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 1, 2라고 써놓고 나서 원소의 개수가 3개예요 라고 대답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n이 1이라면 뭐죠? 그렇죠? n이 1이라면 k는 그냥 1 하나밖에 없으니까 tn은요 S1 하나의 원소만 갖는 거야. S1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 1이 들어갔을 때 원소 여기 정도 되겠네. 여기도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 요가 여기가 S1 정도의 함수값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한 개. 그러면은 n이 2예요. n이 2여봐. 그러면은 k는 1하고 2 두 개를 가질 수 있고 원소는 S1과 S2를 가질 수 있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대칭축이 2분의 27이니까 얼마니? 13.5. 그죠? 13.5잖아. 물론 13.5는 정의역에 속하는 값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S1, S2, S3, S4, S5, S6, S7, S8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뭐야? 이 정도에 뭐가 있겠니, 친구들? 여기 선생님 여기 한번 별표 쳐볼게요. 간격은 무시하세요. 그냥 그림 대충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 이제 13이라고 하는 정의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봐봐. AS1, 2, 3, 4, 5, 6, 7, 8, 9, 11, 12, 12, 13. 13까지는 그 다 뭐예요? 값이. 증가함수에 있는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값이 다 다르잖아요. 빠바바바방. 이게 되시죠? 값이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요 SK 그러니까 요거를 원소로 갖는 게 T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속에서 요 K가 1부터 13까지는 즉 S1부터 S1, S2, S3 해가지고 S13까지는 서로 다 다른 값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13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n이 뭐 1, 2, 3, 4, 5, 6, 7, 8, 9 이런 거 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n이 만약에 9 해봐. 그러면 S1부터 S9는 서로 다 다르지만 9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3개가 된다는 얘기는 13개가 왜 13개인 줄 알겠지. 여기까지가 딱 13개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13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t는 t가 아니라 여기 n은요. 13은 이게 최소란 얘기야. 일단 13은 여기 n이 13이 되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아홉, 열셋, 13개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을 구하래요. 이게 n이 13 말고
또 있나 봐. 그러면은 13 말고 또 관찰을 해야겠지. 보세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집합은 중복 원소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지금 13일 때의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 13, 여기 초록색 별로 표기할게요. 그럼 13일 때의 함수값이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14일 때 함수값이 뭐니? 14일 때. 맞죠? 여기 13.5와 여기 대칭인. 정확하게 13.5를 대칭으로 13과 14는 서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면 14일 때의 함수값도 얘야. 서로, 그러니까 얘가 서로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원소가 중복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S1, S2, 아이고 다시 한번 S1, S2 해가지고 S13까지 썼거든. 그러면 S14는요 그냥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얘가 또 S14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원소의 개수는 14개가 아니라 그냥 13개라고 봐야 되는 거지. n이 14가 되어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면 어떻게 해요? 봐봐요. 여기가 13개가 이미 확보된 거잖아. 한쪽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여기 13개가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n 값이 13일 때가 최소여서 13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n이 14로 넘어와도 봐봐.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중복되니까 여전히 13개. n이 15가 되어도 중복되는 게 여기 왼쪽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3개. 이렇게 되어도 다 뭐예요? 왼쪽에 있는 점하고 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바바바바방. 어디까지? 여기 있는 26까지. 왜요? 여기 있는 26이 뭔데? 그쵸? 쓱 당겨보면은 여기 S1 1일 때와 정확하게 같은 높이를 갖잖아.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최소 13은 가져가지고 서로 다른 13개를 완전하게 확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14, 15, 16, 17, 18, 19 해가지고 26까지 가도 어차피 여기서 생기는 SN의 함수값, 그죠? 여기 있는 점들은요 다 뭐예요? 그죠? 여기 있는 점과 겹치니까 원소의 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은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13부터 26까지의 합이야. 27이 되면은 뭐예요? 여기 있는 뭐예요? 함수값 0을 또 서로 다른 걸 하나 추가하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13 더하기 14 더하기 해가지고 26까지의 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죠.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2분의 항해계수 몇 개니? 13부터 26은 항해계수 몇 개예요? 14개인가요? 14개인가? 그죠? 14개죠. 빼고 1 더하니까 그럼 14개에다가 처음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은 7 곱하기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39인가요? 이거 어려워라. 그러면은 39 곱하기 7. 39 곱하기 7은 얼마예요? 그죠? 9, 7, 63, 37, 21, 273이 최종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푸세요. 꼭 그래야 우리가 실수 없이 확실하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30번도 한번 우리가 그 2차 함수의 수열의 합, 2차 함수란다. 등차 수열의 수열의 합은 2차 함수로서 그래프를 통해서 관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때가 많다.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